안녕하십니까. 상고보리 자동차 여행입니다.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는 지금 금요일 오전 출근길이고요. 보시다시피 방금 편의점 들러가지고 커다란 아메리카노 아카페라 하나 샀습니다. 지금 시간은 6시 40분입니다. 사실 좀 평소보다 10분 늦게 가네요. 보통 제가 6시 30분에 집을 나서니까 오늘은 뭐 좀 챙기느라 이것저것 챙겨갈 것도 있고 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그 다음에 뭘 깜빡하고 집에서 안 들고 나온 게 있어가지고 그것도 챙겨 나오느라고 집에 한 번 더 갔다 왔다는 거. 그래서 좀 더 늦어지기도 했네요. 아무튼 금요일 아침입니다. 즐거운 금요일 아침. 사실 제가 직장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요일 개념이 저한테는 별로 없었거든요. 주말인가 보다, 월요일인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했지. 일요일인가 보다, 오늘 와 이렇게 차가 막히나, 오늘 금요일인가? 금요일이네. 뭐 이런 이 요일 개념이 없다가 이제 저도 이 직장인이 돼가지고 이제 요일 개념이 생겨가지고 금요일이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 금요일이니까 기분이 더 좋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간에 너무 날씨가 더웠죠. 너무 더워가지고 저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까지 막 더위에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그래도 출퇴근길에 덥다, 또 한 번씩 건물 밖으로 나오면 덥다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제 입추가 다가오면서, 오늘 입추 아닌가? 그랬던 것 같은데, 내일인가? 바람이 절기가 확 꺾이는 게 느껴집니다. 물론 아직 더위는 한 달 정도 더 덥겠죠. 낮에도 보면 더 더울 것 같은데, 잘 때만 좀 덜 더워도, 저녁에만 좀 덜 더워도 사람이 삶의 질이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저 볼트 EV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 차는 적상거리가 현재 3만이 아니지 31만 5,800km를 탔습니다. 최근에 장거리로 인천을 한번 다녀왔고요. 결과적으로 인천에 완충으로 인천 논스톱으로 갑니다. 100km 이상만 안 바른다면 논스톱으로 할 수 있었고, 내려올 때도 완충 85% 기준에서 논스톱으로 내려왔습니다. 마찬가지로 100km 이상 밟지 않는다면. 근데 이제 그냥 한번 충전했죠. 내려오면서 바로 논스톱으로 내려올 수 있는데, 그냥 어차피 휴게소 한번 좀 들렀다가 가야 되니까 휴게소 들렀을 때 한 10분 정도 충전하고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 기준으로는 편도 400km를 탄다. 근데 뭐 고속도로 타시는 분은 알겠지만 우리나라 고속도로가 서울 쪽으로 올라갈수록 오르막길이거든요. 그래서 오르막이 올라가는 게 조금 경사길입니다. 그래서 그 구배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상행의 주행거리는 좀 줄고 하행의 주행거리는 다소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큰 차이가 나요. 제가 체감할 때는 최소 10% 이상, 한 15% 정도까지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건 또 차마다, 운전 습관마다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냥 이 친구는 이렇구나 라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부산을 논스톱으로 갈 수 있는데, 물론 제약 조건이 있죠.
천천히 다녀요. 제가 지금 91km로 가거든요.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가야 서울 부산을 논스톱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가다가 충전기 한번 물리는 것보다 그냥 휴게소 많이 들리는 스타일이 아니시면 이런 식으로 논스톱으로 가는 게 더 장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쓰기에는 뭐 솔직히 105km로 가나 95km로 가나 도착 시간이 막상 많이 차이는 안 난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데 장거리 운전을 하면서 또 미련하게 또 휴게소 안 들리고 운전을 해서도 안 되겠죠. 그래서 휴게소 들러서 화장실도 가고 뭐 식사도 하고 뭐 이러면 적어도 하절기 기준에서는 뭐 우리나라 어디라도 장거리 다니는데 불편함이 있지만 큰 불편함까지인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동절기는 얘기가 다릅니다. 이 볼트 EV는 히트펌프가 없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굉장히 주행거리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동절기는 멀리 다니는 거 아니다. 뭐 동절기는 주행거리가 감소하는 것도 감소하는 거지만 충전 속도가 좀 받쳐주면 충전을 좀 2번 할 거, 3번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다니면 되는데 아무튼 사람 할지 못 됩니다. 맥시멈이 부산 기준에서 대전까지입니다. 그 이상은 올라가면 안 돼요.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충전 시간이. 아무튼 마일리지, 그러니까 장거리 레인지 주행 가능 거리에 대해서는 체감적으로 그렇다. 실제로 제가 이번에 하절기에 경험을 해본 주행 가능 거리는 그랬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비는 제 차가 이제 주행거리가 많으니까 정비는 최근에 엔진 마운트를 교환했습니다. 이 엔진 마운트는 양쪽 등속 조인트, 그 다음에 조향 장치가 나가는 그쪽에 서브 프레임에 마운트가 걸려 있습니다.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그 다음에 뒤쪽에 이제 마운트가, 동그란 마운트가 잡히는데, 그게 앞뒤 모터 어셈블리가 움직이는 걸 잡아주고, 이제 앞쪽은 물론 앞쪽도 잡겠지만 주로 XY 방향의 이 흔들림을 잡아주는 마운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증상이 있었냐면, 이제 L 모드, 회생제동 모드로 놓으면 악셀을 온오프하면 밑에서 발 밑에 모터가 있거든요. 쿵쿵 때리는 증상이 있었고, 후진을 넣고 발을 뛸 때 쿵 하고 때리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이 바로 해결이 됐습니다. 그는 후방 마운트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활대 링크를 바꿨고, 그리고 쇼크 마운트를 바꿨고, 근데 이제 아직도 이제 지하주차장 같은데 자잘한 요철 있지 않습니까? 자잘한 요철 같은데 가면 뭐가 또로록 하면서 발그닥거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는 서스펜션 쪽은 아닌 것 같고 조향 쪽 유격 같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직 조향은 쫀쫀한 편이라서 그거는 그냥 일단은 만약에 조향 쪽이 맞다면 각종 조향 쪽에 이제 뭐 볼트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문제가 없다면 일단 당분간은 그냥 탈 생각입니다. 지금 하체, 그러니까 로어암부터 시작되고 탑 마운트까지는 건강합니다. 건강하고 스테빌라이저 부시도 괜찮고, 굳이 꼽자면 타이로드 엔드 혹은 오무기어라고 하는 거가 남았는데, 그거는 일단 급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이 차가 고압 배터리가 한번 20만 킬로 넘어서 교체되었다고는 하지만 볼트는 적어도 내구성 검증은 끝난 차다. 볼트 주행거리 많은 차들 많은데 내구성만큼은 확실하다. 모터 감속기 이슈가 거의 없다.
기껏 해봤자 뭐 드라이버 엑셀 와셔, 그 다음에 뭐 아무래도 전기차는 하중이 좀 이렇게 하중 포인트에 하중이 좀 많이 걸리는 편이 있기 때문에 부싱들 이런 것들의 좀 수명이 좀 짧죠. 내연기관보다 아무래도 차급에 비해 덩어리에 비해서 차가 무겁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우한 부싱, 그 다음에 이 스티어링 기어의 복원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도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다 소모품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또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면 주요 동력계 부품, 그 다음 배터리, 차의 주행 질감, 조향 질감, 악셀 페달의 감각,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수준입니다. 제가 BYD 돌핀도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가 돌핀 시승을 해봤거든요. 차가 분명히 가성비가 좋은 건 맞는데 가격이 낮은 만큼 주행 질감도 떨어져요. 아직도 BYD 차는 앞바퀴 하중이 좀 덜 걸려. 차가 떠. 뭔가 무게중심과 롤센터가 좀 떠 있는 느낌이 들고, 실제로도 차가 이렇게 많이 흔들려요. 이렇게 이제 롤이 있다고 하죠. 그다음 피칭도 좀 많고, 차가 이렇게 주행을 하면 지금 이 차는 안정적으로 가거든요. 근데 BYD 돌핀은 차가 움직임이 많아요. 좀 요란하다고 하죠. 호들갑 떤다, 그런 느낌의 주행 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 탈만한 가성비를 치렀다고 생각하는데 글쎄요, 저는 그냥 뭐 그것도 나쁘지 않지만 지금 이런 오히려 적상거리가 많은 이런 볼트를 구매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고 합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선택은 맞는 것 같고, 제가 지금 한 달에 대략 3,500km를 타거든요. 한 달에. 그러니까 1년이면 뭐 35,000km를 훌쩍 넘게 타는데 한 36,000km, 36,000km가 뭐야. 그러니까 엄청 많이 타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를 진짜 딱 3년만 탄다고 해도, 아니 3년이 뭐야, 2년만 탄다고 해도 사실상 차값을 뽑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가성비 합리적인 선택이 아닌가. 그리고 어떤 돌핀의 감가 구간, 감가가 많이 주저앉았을 때의 구간과, 저는 이 차는 감가가 사실상 거의 끝난 차고 돌핀은 아직 감가상각이 남아있는 차이기 때문에 돌핀이 더 감가상각이 떨어지는 구간의 어떤 교차점, 그 시기에 돌핀으로 갈아탈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럼 돌핀은 굳이 새 차를 안 사더라도 좀 더 합리적인 가격에 얼마 보태지 않고 갈아탈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 차 좀 한참 타고 다니다가 그때 가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때 가면 또 다른 선택지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수 있고, 또 사실 차가 큰 문제 없으면 또 차를 또 바꿔야 될 이유도 별로, 이 차는 뭐 저한테 있어서는 말 그대로 이동 수단 목적에 있는 것이니까요. 특별히 뭐 의미를 두고 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결론은 신뢰할 만한 차를 비싸지 않게 구매할 수 있는 가급적이면 전동화 차량을 찾으신다면 저는 볼트 EV가 저같이 출퇴근 목적이시라면 볼트 EV가 어떠실까라고 추천드려보고 싶습니다. 세월호 차가 또 부품이 비싼 건 확실히 맞아요. 마운트를 구매하는데 부품값만 70만 원 넘게 줬습니다. 70 몇만 원 했던 것 같은데, 로우함이랑 같이 사서 그런가. 아무튼 70만 원 가량 하거든요. 굉장히 비싸죠. 하기야 르노
현대기아차를 제외하면 부품이 아무래도 규모의 경제가 작동되는 게 이 자본시장이기 때문에 또 유통 구조가 좀 복잡하죠. 이 글로벌 기업 GM은. 그래서 부품이 비싸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래도 좀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많이 올랐다. 이게 물류비가 올라서 그런지 부품값이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쪽 사이드 마운트는 10몇만 원 했었는데 지금 20만 원 후반대거든요, 하나에. 그 양쪽에 그것만 해도 뭐 50만 원 후반대. 또 후방 70만 원 좋네. 후방 마운트 뭐 17만 원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70만 원 줬어요. 거기다가 이 작업이 까다롭단 말이에요. 작업비도 굉장히 공임이 비싸게 나오는. 그래서 마운트 전체 교체하는데 최소 150만 원은 듭니다. 작업비까지 포함하면. 그래서 저도 이 차는 차값은 비싸지 않게 구매했지만 이래저래 하는 정비하는 정비 비용이 꽤 들어갔습니다. 근데 뭐 그거 감안하고 구매한 거니까. 그러니까 또 여기서 이 볼트 구매하고 뭐 정비하는 거에서 또 1,000만 원 돈 좀 넘게 보태면 또 돌핀이라는 호화는 신차를 구매할 수 있으니까 사실 고민이 되는 것도 사실이죠. 맞아요. 그건 뭐 부인할 수 없고, 그게 이제 중국차, 특히 BYD 엔트리 모델인 돌핀의 장점이기 때문에. 근데 뭐 2천만 원 넘겨주면 돌핀만 선택지가 있는 게 아니라 선택지가 좀 있잖아요, 사실. 뭐 꼭 전기차 아니더라도 내연기관차하고 같이 합쳐보면 그런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제 뒤에 택시는 왜 자꾸 이렇게 똥심을 놓고 따라오는 거야? 나는 급한 게 없는데. 호들갑을 들고 따라오고. 그렇습니다. 커피 산 거 그래도 좀 먹어볼까? 다들 금요일이라 그런가 뭔가 마음에 여유가 좀 더 있으신 것 같아요. 차들이 여유롭죠. 제가 평소보다 10분 늦게 출발해가지고 교통량 차이가 많을 줄 알았는데 뭐 그렇진 않네요. 확실히 지금 에어컨 낸 게 제가 22도 오토로 항상, 오토 공조기 기능이 있는 차는 항상 22도로 맞춰놨는데 바람이 덜 찹게 나오는 거 보면 외기온이 낮다는 뜻입니다. 확실히 날이 좀 기온이 풀렸어. 근데 참 점점 안 더웠던 곳들이 점점 많이 더워지고 있고, 지구 곳곳이 참 기후 변화가 체감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뭐 세상 만물이 다 변하는 거지 뭐. 보시다시피 역방향, 제가 출근하는 역방향 차가 막힙니다. 근데 아주 꼭두 새벽부터 막히거든요. 아이나드에서 오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저희 직장 저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여기서 쭉 가면 바로 있습니다. 여기서 뚝 떨어지는 곳이 있으면 좋은데. 저는 문현 램프에서 이제 저의 최적 그 출근길을 이제 찾았기 때문에 이제 문현 램프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부산역으로 넘어가는 자성대를 거쳐서 넘어가는 경로 가고 있습니다. 그 경로가 가장 운전 참 얌체같이 한다. 그 뒤에서 좀 따라오면 될 텐데 깜빡이도 안 넣고 막 이제 저런 걸 전문용어로 운전 더럽게 하네. 그렇죠. 여기는 이제 제 고향 전포동인데 뭐 아파트 숲이 돼가지고 해도 안 들고 지금 저도 아파트고 부산은 진짜 아파트 공화국이 다 됐습니다. 이른바 우후죽순이라는 표현이 생각나는데 우후죽순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이제 부산에 이제 이른바 난개발 안 할 수도 없고 그죠. 오래된 시가지를 또 정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참 진퇴양양이란 말이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문현교차로입니다. 문현교차로 그리고 저는 여기서 우회전 해가지고 가면 됩니다. 아이고 확실히 10분 잠깐으로 차 차이가 많네. 차가 훨씬 많네요. 그리고 왼쪽은 바로 바닷가입니다. 부두 자성대 부두. 아 참, 그리고 저는 충전은 파워큐브 이동형 220 콘센트로 하는 그 완속 2kW짜리 충전기로 충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대략 충전량이 4분의 1 정도 충전이 되거든요. 이 볼트 기준으로 4분의 1 조금 더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루 저녁에 충전 많이 하면 20kW 시 정도가 충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대략 그 정도인데, 얘는 66kWh 배터리니까 4분의 1, 뭐 그 정도면 얘가 5일 정도 탈 수 있거든요, 완충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충전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출퇴근할 때. 그리고 필요하면 경보화 말고 즉시 충전 모드로 하면 좀 충전량이 더 늘고, 혹은 정말 어디 다음날 어디 간다 그러면 완속 7kW 정도 완속 충전 물리면 밤사이에 충전이 완충이 돼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파트에서 전기차가 늘어나가지고 저녁에 이제 충전자들이 거의 다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아파트 완숙전기 파워큐브 그다음 완숙충전기 설치할 때 입대위를 얼마나 설득했는지 충전기 설치해야 된다고 엄청 설득했거든요. 근데 제가 충전기 설치 많이 해야 된다고 할 때 입주민 대표분들이 엄청 반대했었습니다. 왜 특정 사람한테만 혜택을 주는 이런 충전기 설치 이런 거 하냐고. 보세요. 결국 다 혜택 보고 있으면서 같이. 그때 입주민 회의를 3번인가 찾아가가지고 이 충전기 설치에 대한 타당성을 주장하고 그랬던 거 생각하면 아유 진짜 그게 힘들었던 게 아니라 열렬히 반대하는 분이 또 계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런 거죠. 누군가의 이제 피땀에 무임승차하는 게 이제 기본 우리 인류의 역사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피땀으로 세운 나라고 우리나라도 그것을 잊고 망각하고 또 우리 후손들은 또 뭐 이렇게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그러고 있죠. 그 뭐 원래 이제 인간의 본성이자 그게 이제 진화의 방식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전방에 연속으로 큰 거부 지역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저의 이제 주차 자리로 왔고 이 자리가 항상 제 자리입니다. 저 끄트머리.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지정 자리는 아니지만 항상 같은 자리에 똑같이 되는 그런 이제 월주차. 저는 주간 월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퇴근했습니다. 월급쟁이의 꽃은 칼퇴죠, 칼퇴. 칼퇴인데, 뭐, 나름대로 퇴근을 사무실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얼쩡거리지 않고 빨리 하는 편인데, 이 주차장까지의 거리가 있다 보니까, 지금 시간은 5시 47분이고, 집에 가면 얼추 7시 되겠네요. 그런데, 빨리 서둘러 가야지. 차 막히고 더 늦으면. 또 금요일 같은 경우는 퇴근에 이 시내 차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른 가야 집에서 밥 먹고 씻고 밥 먹고 쉬고 하죠. 퇴근하는 길은 뭐 뭐로 가도 저리로 가도 비슷한 것 같아요. 퇴근할 때는 제가 여기저기 시도를 여러 가지 갈래로 많이 시도해 봤는데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쪽으로 해서 동서고가도로 타고 퇴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저는 뭐 재밌었습니다. 재밌는 하루 보냈고 이제 월급쟁이의 이 생체 리듬을 많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완전 100% 적응했다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많이 월급쟁이의 리듬을 찾아서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월급쟁이가 쉽지 않다 그죠? 쉽지 않지.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잘 마무리 하셨습니까? 이번 주 하루 한 주 잘 마무리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너무 이제 내수 경기가 안 좋아서 이게 내수 경기는 언제는 좋았느냐라고 반문을 하시면 할 말은 없지만 아이고야 저 오토바이는 좀 위험하게 저렇게 반문을 하시면 할 말은 없지만 이제 지금은 이제 인구 절벽 시대가 돼가지고 잠시 후 이렇게 과속에 이제 주의하십시오. 극단적으로 잠시 후 언덕 부근입니다. 온라인 커머셜이 이제 유통시장에서는 온라인 커머셜이 이제 거의 고착화되었고 주의하십시오. 배달 음식으로 뭔가 간단하게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유통 경로가 자리 잡혔고 그 다음에 인구 비율이 너무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 내수 자영업 경기가 너무 안 좋고 또 그 기울기가 너무 가팔라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뭐 저 같은 저도 이제 월급쟁이가 됐으니까 저 같은 월급쟁이야 어떻게 보면 우산 속에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말 그대로 필드에 야생에서 오롯이 본인의 힘으로 살아남아야 하는 자영업자 혹은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하시는 분들은 정말 체감 경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요즘에 저런 배달 오토바이들도 저런 배달하시는 분들이 나하고는 다를 거야. 다른 사람일 거야. 나보다는 더 낮은 급의 사람들일 거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막상 저런 분들의 쓰고 있는 헬멧을 벗겨두고 잠깐 앉아서 이야기를 해보면 다 저 같은 사람입니다. 나와 같은 사람입니다. 다를 바 없습니다. 오히려 저분들은 개인적으로 좀 더 용기 있고 행동하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런 분들이 보통 다 전업일 것 같지만 생각보다 부업들이 많습니다. 자영업하는 사장님들이 가게 문을 닫고 있는 동안에 탄다든지 혹은 저 같은 월급쟁이인데 오픈날 탄다든지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본인의 쉬는 시간을 줄여가지고 조금이라도 생산활동을 하는 그런 분들이 과반수가 넘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런 분들은 행동으로 좀 더 생산적인 쉬는 시간을 줄여서 생산적인이란 뜻은 적어도 돈을 더 버는 그런 행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죠.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얻는 것과 잃는 것에 손익 계산은 해봐야 되겠지만 그건 개개인들이 알아서 잘 하실 거고 그래서 저런 배달 오토바이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만 봐도 참 요즘 경기가 이렇구나 또 혹은 산업의 체질이 많이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날씨도 너무 무겁고 여름 자체가 이제 버겁죠. 너무너무 더우니까 너무너무 더운 여름 하절기를 다들 힘들게 버티고 계실 텐데 이제 그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주말인데 주말답게 차들이 많은 퇴근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에 저는 그냥 이 바이오 리듬에 적응한다고 사실 유튜브는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든 저렇든 유튜브는 계속 어떤 이야기가 되었건 올려드릴 거고 또 전 자동차 주제니까 어찌되었건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살아가는 얘기도 하면 좋죠. 그래서 아까 이제 볼트 이야기를 아침에 했는데 이렇게 막히는 도로에 차들 내연기관 차들 다 서 있으면 이게 다 돈이고 그렇잖아요. 연비 뚝뚝 떨어지고 근데 비교적 전동화 차량들은 이런 시내 주행에서 번잡한 이런 시내 주행에 패턴화되어 있는 이동들
이런 이동 수단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퇴근용 차를 하나 구해볼까 하면 저 볼트 추천드려요. 중고 괜찮으시면 볼트 추천드리고, 가져와서 넉넉 잡아서 한 200만 원 쓴다 생각하시면 뭐 더 이상 돈 들어갈 게 없습니다. 네, 더 이상 돈 들어갈 게 없고, 또 아니면 가성비로 보면 BYD의 돌핀 이런 차도 아주 나쁘지 않은 나이스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주행 질감이 좀 더 떨어진다. 그게 돌핀뿐 아니라 BYD 차들이 좀 그래요. 이 움직임에 있어서의 숙성미가 떨어집니다. 그건 뭐 자동차 제조사로서의 역사가 짧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겠고, 참 그런 노하우와 어떤 유산들이 좀 더 쌓이면 무서운 회사들이, 중국 회사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자동차 제조사로서도 그 대표적으로 BYD가 있을 거고, 뭐 샤오미 뭐 등등 있겠죠.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패권이 슬슬 중국으로 넘어가는 느낌? 그거 뭐 인정하기 싫다고 뭐 외면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뭐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런 변화의 흐름을 잘 읽어가지고 그 속에서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는 것, 그런 것들이 현명한 경제 활동을 하는 생산자로서의 혹은 소비자로서의 선택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와, 차 많네. 그죠? 저는 이런 출퇴근을 러시아워라는 걸 한동안 겪지 않고 살다가 이렇게 요즘은 러시아워를 겪으니까 사실 굉장히 시간이 아깝거든요. 이런 시간 자체가. 출퇴근이라고 하는 시간이 아주 아까워서 아주 죽겠던데, 이런 것들도 거짓말처럼 적응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신호에 털이 짧구나. 전방에 사고 나갈 주의바랍니다. 부산 수학문화관? 수학문화관? 별의별 게 다 있네요. 여기도 병원이거든요. 로봇 수술센터. 아이고 참, 병원도 요즘에는 다 경쟁하는 시대고, 저기는 LED 화소가 많이 나갔네. 진짜 보기 싫다. 네, 뭐 가고 오고가 다 막히네요. 근데 들어오는 건 진짜 가마 서 있는 주차장 수준이라면, 여기는 저기 진출 쪽은 지금부터는 막히지 않습니다. 네. 근데 나중에 제가 부산에 다시 나올 일이 있는데 이거 뭐 그때는 안 막히겠지. 한 2시간 정도 뒤에 나올 일이 있거든요. 그땐 괜찮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구랑 통화하고, 친구도 안 그래도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저 취업했다고 하니까 아이씨 나도 취업해야 되나? 막 이러면서 고민하더라고요. 그렇고 아무튼 그런 하루를 보냈습니다. 배고프네요. 뭐 이게 직장 다니시는 분, 그러니까 요즘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직장 계속 다니셔야 하는 시기입니다. 지금은 딴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무조건 직장 계속 다니시고, 에이씨 못하겠다 그렇게
이렇게 홧김에 막 사직서를 쓴다거나 그러시면 안 되는 시기입니다. 네. 제 말을 믿으시고 그러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 그만둘란다 그러시면 어쩔 수 없죠. 그러시면 어쩔 수 없죠. 교통량 측정 중입니다. 주의하십시오. 그러시면 어쩔 수 없고 약 300m 전방에서 교통량 측정 중입니다.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교통량 측정 중입니다. 주의하십시오. 아무튼 참 요즘은 기아 자동차가 차가 판매량이 많고 현대자동차가 축을 못 쓰는 참 기아 자동차가 서자에서 이제 어느새 집안에 장남이 되어가지고 그죠? 참 세상 많이 변했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좀 해도 좀 빨리 니엇 넘어가는 느낌이 있네요. 저녁에 요즘 아침 저녁으로 덜 뜨거운 바람이 느껴지던데. 와, 제가 나중에 나올 때는 좀 풀리겠죠. 2시간 뒤에 나와야 되는데 그때 좀 풀리길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날씨는 좋네. 날씨는 좋고 참 그래도 여기는 수도권에 비하면 애교다 그죠. 수도권은 정말 진짜 정말 막히죠. 그래도 금요일 저녁인데 올 저녁엔 치맥을 좀 먹어보고 싶네. 오랜만에 치킨에 맥주 한잔 해야 되겠어. 아, 저 하늘 예쁘다. 하늘이 예쁘고 날씨가 좀 덥긴 하지만 다음 주 정도부터는 그래도 많이 직장인의 리듬에 많이 다가간 스스로가 될 것 같거든요.